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사연자님이 익명으로 요청해서 우리가 사연자님으로 부를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고은님이랑 짧게 상황극을 하고 상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기대하고 있긴 해요. 왜냐면 워낙 20대 분들이 좋아하는 연참에서 나름의 연기를 좀 하셨던 분이고 이게 짤막한 상황극이지만 네, 또 여기서 갑자기 연기의 초원을 발휘해서 해볼게요.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 뭐 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제가 네. 밑밥을 깐 거고요. 제가 여기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고은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큐 하면 들어갈게요. 큐. 난 너가 애정 표현을 조금 해주면 좋겠어. 나 노력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잘 안 느껴져서 나는 진짜 너한테 뭐 카톡이라든지 전화할 때 많이 하는 것 같거든. 나도 너가 원하는 대로 애정 표현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 내가 하는 게 너한테 와닿진 않나 봐. 아마 고은님은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것 같아요. 네. 여기 사연 안에서 남자친구분이 조금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답답하면 조금 더 언성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앞전에 뭔가 상황이 있었으면은 딱 이게 와닿았을 텐데, 화내는 건지, 대화를 하는 건지. 아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화를 조금 낼 수 있는 게 네.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애정 표현이라는 거는 서로가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까지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분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빠 나 좋아해 안 좋아해? 아, 있죠. 아니면 나 사랑해 안 해? 뭐 이런 거 할 때 남자들이 준비된 멘트처럼 뭐 딱딱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막 고민을 하거나 막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싸울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사연으로 왔으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이고 대학원생입니다. 사귄 지 3달 반 정도 됐는데 성향이 많이 달라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연상이고 친한 지인에게 소개받아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고요. 제가 이번 연애가 3번째인데 요즘 이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다정하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이게 신뢰가 되지 않는 질문이라면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아니면 썸을 탔던 사람 중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지셨던 분이 있을까요? 애정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그런 분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 고은님이 조금 애정 표현을 잘 하시는 편일까요? 네, 제가 많이 잘하는 편이라서 아 그렇군요. 애정 표현 관해서는 싸운 적은 없었고, 없었군요. 내가 네. 그러니까 일단 애정 표현 스킬 하나 딱 장착되어 있는 건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했었을 때 남자친구가 좋아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애정 표현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음, 구분을 못 짓지만 그냥 이렇게 쳐다보다가 웃으면서 여보 이러면 좋아하던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짤막한 말이지만 감정을 거기다 넣는 거군요. 네. 애칭을 부르면서. 그쵸? 일단 쳐다보고 웃으면은 모든 연애들이 다 좋지 않을까요? 알겠어. 그건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요. 제가 계속 사연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도 남자친구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카톡하면서 소원함을 표현해요.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상황을 한 거죠. 네. 표현을 더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몰라주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너가 100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남자친구는 이런 말을 할 때 100을 원하는데 뭐 50이거나 네. 이러면 또 간극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저는 연락 텀이 2시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는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런 건 혹시 달랐을 때가 있을까요? 나는 뭔가 조금 빠르게끔 답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남자친구가 바빠서 아니면 고은님이 바빠서 오히려 텀이 길어지거나 그런 거는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애 초반에 다 얘기를 나눠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하는 편일까요? 어,
어쨌든 서로 일하고 네, 다른 환경에서 지금 환경에서 있을 거잖아요.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100%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하고 있어라고 물어보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나 이거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은 아 바쁜지 몰랐어 아, 이렇게 조금은 그러니까 내가 놓인 사항을 카톡이라든지 말로 해주면 가장 좋은 거네요. 그쵸. 그래야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럼 또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연락 부분에서는 나는 좀 더 빨리 대화를 하고 싶어. 좀 음, 빨리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알아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고은님은 가장 연락이 오래 안 됐을 때는 몇 시간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음, 뭐 촬영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쵸. 그냥 기본 촬영 들어가면은 6시간, 7시간 동안 안 될 때도 있었고, 아, 그렇군요. 예, 일할 때는 중간중간 하니까 한 2시간, 1시간? 음, 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일을 할 때는 연락을 못 하니까 네.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애초에 말을 내가 해주는 거군요. 예, 나 오늘 촬영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못 볼 것 같아. 뭐 끝나면 연락할게. 아니면 밥 먹을 때 연락할게. 음, 이렇게 기다리지 않게끔. 예. 그러면 혹시 만나는 분이 이 정도 연락을 안 하면 이상하다. 여기서는 지금 사연자님은 음. 2시간 정도를 텀을 생각했기 때문에 뭐 네. 2시간, 3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기다리는 입장이 되시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네. 사람들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쵸? 어, 만나는 분이 뭐 5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어. 괜찮아요? 어,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해?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 뭐 아, 이거를 물어보고 처음부터 의심을 하진 않고 궁금은 하니까 뭐 하는지 물어보고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 아 그럼 연락하기가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본 음. 다음에 연락하기가 근데 힘들었어. 이 이러면은 질문이 남자 친구가 아니 남자분들이 뜨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아니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질문한 게 아 맞는데 네네. 이걸 대답할 때 내가 무슨 변명을 해야 될까?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뭔가 일이 바쁠 수도 있지만 그쵸. 누군가는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쵸. 다른 무언가를 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자친구의 존재를 살짝 잊어버린 건데 그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다행이지만 뭐 이렇게 숨겨서 얘기를 해도 음, 일단은 의심을 하면은 끝도 없잖아요. 의심하는 순간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일단 믿죠. 믿고 걸린다. 그러면 너 이것 때문에 안 했지. 막 이제 이렇게 너 이놈 잡았다. 너 이런 걸렸다. 표정이었어요. 방금. 그리고 이 사연자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침에 일어나도 먼저 음, 연락하지 않고 서로가 맞춰가야 하는데 아직은 저도 이런 부분을 바로 말하기 쉽지 않아요. 아마 이게 연애 초반이시다 보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바로 말하면서 서로가 고쳐주거나 아니면 맞춰가는데 어떤 그쵸. 사람은 이거 말하면 그 사람이 조금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엇갈릴 때가 있어서 그쵸. 말을 못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자친구한테 슬쩍 말을 하긴 했는데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친한 친구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친한 친구분이 객관적으로 아주 잘 봐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애 초반에 신뢰를 쌓아가야 하니까 연락 텀도 많고 일상을 공유하는 게 좋다고 봤어요. 저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카톡을 보내면 단답일 때도 있어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답답함이 커져가서요.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 사연자님은 조금 이게 지속됐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더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조금 넣어서 음,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이런 성향이 진짜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됐었을 때. 어, 아무래도 힘들죠. 네, 성향이 다르면은 맞추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음, 생각은 하고, 그리고 성향이 다른 게 맞기도 하죠. 네, 우리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커플이 되지만 다른 부분들을 빠르게끔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성향이 다르면 좀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제 피하면 가까워질 한 번 수가 피하면 없으니까. 그게 계속 피하거나 한 사람이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말할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쌓여서 마지막에 폭발해 버릴 수도 있고 맞아요. 다른 문제가 분명 터져요. 이 맞아요. 성향이 다른 문제 말고 뭐 진짜 이성 문제라거나
아니면 서로 약속을 지켰던 부분이 깨졌거나 맞아요. 그러면 이 성향 다른 것 중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이해를 못하는 거를 그래도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거든.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네. 표현, 말투, 연락, 이성관계 이렇게 4개가 있다면 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연애하면서 이해해 줄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 있을까요? 일단 연락 문제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서로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때.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음, 거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을 벌어야 같이 데이트도 하는 예, 거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아, 것도 네네. 이제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시간을 이해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해줘야 그 사람도 이제 살아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네네네. 거니까. 예, 연락 문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여기 사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자친구의 단답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남자분들 중에서 단답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네. 연애할 때 변할까 안 변할까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주변에도 그 여자분들이 단답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은 그 너의 친구가 조금 날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지 왜 않겠어? 이렇게 단답을 하나 예, 이렇게 보이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원래 이래 이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아 음, 그런가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때부터 인지를 하는 사람도 있는 예.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단답은 이 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나 이렇게 하면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뭐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주면 음, 그때 와닿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기는 그때 이제 남자친구분이 조금 이해를 하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 네, 남자친구가 다른 진짜 내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답을 해주고 싶긴 해. 네, 근데 막 이거를 계속 볼 시간이 없어. 뭐 네. 일을 하거나 다른 걸 할 때. 빠르게 답장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 단답이 자꾸 되는 거야. 아, 그, 남자친구가 잘못 생각한 건데 잘 봐요. 네, 답을 늦게 하거나 계속 텀이 늘어지는 것보다 네, 단답으로도 계속 해주자. 계속 뭐랄까 여기 대화가 오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 부분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일을 네네.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냐가 더 그게 또 중요한 것 중요한 같아요. 거네. 예, 그때도 똑같이 하면 이 사람은 성향이 확실히 그쵸, 단답형 성향. 그쵸.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연락을 더 예쁘게 해주고 답을 좀 음, 예쁘게 해준다. 좀 네. 길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데, 음, 친구들을 만날 때, 쉴 때, 그럴 때도 단답을 하게 되면, 조금 그거는, 서운하다고 말을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연애를 하면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연인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 일상을 공유하는데 이 사람이 리액션을 크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했던 말에 공감을 해주거나 대화하는 것처럼 네, 이 카톡이라는 게 뭐 단답이 되거나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잘 보면 너무 이렇게 줄여버리면 네, 전혀 다른 대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대면을 썼을 때야 진짜 편한 대화지만 네,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조금은 단답보다는 뭔가 말을 넣거나 아니면 뭐 이모티콘이라도 잘 넣어서 네, 좀 귀엽게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이모티콘이라는 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보여지니까. 과하면 안 좋겠지만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를 웃게 해줄 수 있는 그쵸.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충분히. 그쵸. 그러면 고은님은 이런 이모티콘 쓴다는 게 있을까요? 전 이모티콘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러니까 글자로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잖아요. 나 화난 게 아닌데 글자만 쓰면 화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땐 꼭 이모티콘을 써요. 아, 네, 그때는 꼭 이모티콘을 써서 저 상대가 내가 그런 기분이 아니거나 내가 의도하는 말은 요런 거야 라고 네,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연애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좀 공유해주면 좋겠네요. 음, 왜냐면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해서 썸을 그쵸. 타고 있거나 진짜 뭐 100일이 안 된 분들. 왜냐면 요 크리스마스 전에 가장 많이 커플이 상쇄된다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럼 우리 방송을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애 초반이죠, 확실히. 네, 완전 초반이죠. 뭐 있으면 얘기해줘. 연애 초반에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주거나 아니면 서로가 음, 배려해줘야 될 부분들.
일단 연애 초반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하니까 욕심도 많아지고 질투도 많아지고 그렇죠. 조금 더 예, 바랄 때도 있거나 아니면 생각의 차이가 커져가는 거잖아. 맞아요. 나 이거 나한테 조금 더 해줬는데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것 좀 해주면 좋겠다. 맞아요. 그게 사랑에서 좀 드러나는 약간 질투와 그런 뭐 관계 안에 나오는 거잖아. 감정이잖아. 그쵸. 예. 그래서 초반에 많이 실수하는 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넌 왜 이만큼 안 해줘? 이런 말들? 음. 이런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한 번 했었을 때 감정적으로 누군가는 이게 뭐 마상 맞아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내가 하려는 말들도 안 하게 안 하게 돼버리죠. 되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차라리 하고 싶으면, 아, 나 이런 마음인데, 혹시 너는 어떤 마음이야? 이제 이렇게 되려 돌려서 물어보면은 이 음, 사람에게도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난 이렇게 해서 나도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뭐 너한테 이만큼 못 느끼게 했나 봐. 뭐 이렇게 하면은, 음. 아, 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어. 내가 몰랐어. 나한테는, 난 이런 생각이었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다 얘기하지 못했던 건데 말투와 뭐 뉘앙스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일단은 대화를 할 때 말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 말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얘가 화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얘를 무시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생겨버리니까 최대한 감정을 다 빼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졌을 때 맞아요.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감정이 생기거나 뭔가 틀어졌었을 때 한 번 대화하면 연애 상처예요. 초반에는 상처로 남아요. 싸우는 게 아닌데도 맞아요. 오히려 집에 가서 막 네, 생각하게 되거나 맞아요. 만나는 텀들이 있지만 분명히 조금 기간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뭐 맞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게 되면 카톡으로 이게 못 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거나 아니면 만나는 상대한테 맞춰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성향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한 번의 연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빠르게끔 흡수하지만 전에 내가 연애했던 게 있으면 그 연애 성향을 완전히 다 버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연애에서 조금 넘어왔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서로 아까 솔직히 말해주는 것처럼 네, 연애 초반 때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 좀 궁금해요. 이런 성향은 진짜 이해 못할 것 같다. 음, 여자 문제 있는 사람? 아, 여자 문제. 네, 그 여사친, 남사친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사친, 남사친이 우리의 있다는 단골 것도, 주제예요. 우리의 사연에도 많이 네, 왔었고. 뭐 그 남자, 뭐 내 입장에서는 여사친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남사친이 이해가 된다. 음, 이런 성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엄청 많은 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네, 그러면 이 패딩 논쟁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요? 이 패딩 논쟁에서 나의 남자친구가 네, 그 여사친의 패딩 올려줬다. 이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된다. 네, 왜 왜냐면 올려줘? 이런 거는 아니 손 있잖아. 네, 말만 하면 될 걸 네, 왜 너가 올려줘? 이런 거는 네, 그분 손 있으신데 왜 너가 내 거나 올려? 이런 거.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논쟁이 뭐 깻잎이잖아요. 네, 이거는 어때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네,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논쟁에 대해서는 다 안 고은님 돼요. 입장에서는 다 안 되는 거네. 조금 남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는 그게 조금 가했다고 좀 볼 수 있는 거네. 그쵸. 왜냐면 내가 옆에 있는데 그 친구를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질투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성한테 신경을 쓴 거니까 그쵸. 우리가 봤었을 때는 눈이 살짝은 돌아간 거잖아요. 네, 뭐 아무 감정 없다고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쵸. 얘기하지만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보고 지금 있어요? 고은님이 제가 대면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안에서 갑자기 연기를 하시길래 아마 조금 감정이입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사연자님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성향이 다른 거는 진짜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오래 하거나 뭐 결혼했었을 때 부부가 닮았다, 커플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잘 보면 진짜 다른 성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성격을 좀 나눌 때 MBTI가 있잖아요. 네,
뭐 연애에도 MBTI가 다 어느 정도는 작동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사람이 ISFP야 네, 아니면 뭐 제가 ES 뭐야 이러면 이해하잖아요. 어느 순간. 그쵸.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뭐 지표로 하나로 딱 정의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봤었을 때 네.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DJ와 게스트가 봤었을 때는 지금 사연자님이 겪고 있는 문제는 성향이 다른 사람이 겪는 충분하게 공감될 만한 사연이다. 인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사연자님 입장에서 기다리는 시간과 안에 서운해지는 시간이 줄어들고 다만 남자친구가 너무 애정 표현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요. 거절은 해야 되잖아. 네. 왜냐면 나의 애정 표현은 내가 한 만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00이면 이 사람한테 150을 바라면은 안 되는 이거는 거죠. 예, 안 되는 거고 내가 100을 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너도 이만큼 노력을 했구나.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이거에서 50밖에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요. 100을 해 이래 버리면 그러면 이제 서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상대방이 저한테 인정을 안 하고 이해를 안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고 나만 노력하는 관계는 의미 없거든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연락 텀 문제도 있잖아요. 네, 분명히 서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두 사람이 딱 교차점이 없는 거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데이트를 하면서 너무 진지하게 대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은 가볍게 짧게 대화를 할 때 뭐 기분 좋을 때라든지 네, 이렇게 대화하면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진지하거나 어렵게 대화를 해버리면 네, 계속 꼬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사연자님도 슬쩍 말을 하겠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반응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한번 내가 바라봤었을 때는 그런 모습이지만 남자친구도 집에 가서 보니까 네,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면 진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반성을 해서 내가 말했었을 때 인지하고 아, 나 그때 너한테 미안했었는데 그게 뭐 안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님 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거 우리가 같이 맞춰가면 어떨까? 네. 요 대화가 잘 되면 진짜 한 오래 연애를 하면서도 더 이상 트러블은 잘 안 생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남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여자분들의 말을 먼저 하기보단 혹시 어떤 생각이야? 이렇게 먼저 물어봐주면 대화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남자분들이 연애에 섬세하신 분들도 있지만 맞아요. 여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이라든지 감수성이 좋으셔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볼 줄 아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남자분들이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하면 남자분들은 이건 내가 놓쳐오고 있었다. 네, 아예 몰랐다. 그쵸.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맞아요. 그럼 남자분들이 이렇게 여자친구가 물어보면 네,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생각이 되게 많아요. 하나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남자분들이 딱 한마디만 해주면 싹 다 없어져요. 그래서 얘기해주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네.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쵸. 이 사연이라든지 이렇게 연애 사연들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연참을 보듯이 연참 또 매니아 분들이 있잖아요. 네. 사이에도 애청자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게스트 분과 저랑 아니면 예전에 같이 했던 DJ들이 네. 충분히 많이 얘기해 줬으니까 네. 분명히 변해가고 있고 아니면 조금은 더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전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꼭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